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7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결과, 원인, 결과를 추구하는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비철금속 거목, 최창골 고려아연 명예회장 타계. 최아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0월 6일 보도했습니다. 고려아연을 비철금속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최창걸 명예회장이 6일 향년 84세 1941년생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날 최 명예회장이 숙환으로 영면했다고 밝혔다. 최 명예회장은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임정훈, 유중근 여사 전 대한적집사사 총재와 최윤범 회장 등 가족이 지켰다. 1941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4년 고려아연 창립 때부터 회사와 함께했다. 자원 빈국이자 아연 재련의 볼모지였던 한국에서 불과 30년 만에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전 세계 재련소들을 제치고 고려아연을 세계 최고의 종합비철금속 회사로 성장시켰다. 이 덕에 고려아연은 전 세계 재련소를 대표해 세계 최대 광산업체와 벤치마크 재련수수료 TC를 협상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업체가 됐다. 장례는 7일부터 4일간 회사장으로 치러진다. 이재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으며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마련됐다. 영견식은 10일 오전 8시에 거행될 예정이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적으로 자회사 KG 트레이딩이 비철금속류의 원료부터 제품의 수출입 통관 및 육상, 해상, 운송 등 종합물류회사의 드림도 현 최윤범 회장 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 자회사 KG 트레이딩은 영풍과의 이것도 경영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씨 쪽에서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그렇게 뉴스 보도가 됐었습니다. 세금 피해 유한 책임회사 전환 건수 외국계 기업이 급증. KBS에서 10월 6일 보도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심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투자회사 중 유한 책임 회사는 2022년 149개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231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만든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달리 이사가 없고 정기총회 등의 재무제표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특수 관계인의 거래 여부와 금액만 표기하면 돼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올해 초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 파트너스 국세청이 LG그룹 선대회장 마사비 윤관씨 측 회사로 의심하는 마스크 앤 컴퍼니가 유한 책임회사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또 배달의 민족의 딜리버리 히어로 스토어 코리아, 구찌 코리아 같은 다수의 명품 브랜드 구인 구직 업체 잡코리아도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한 책임 회사로 전환한 외국계 기업이 조세 심판을 청구한 회사는 최근 5년간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과세 투명성은 낮추고 과세 당국과의 마찰은 키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상혁 의원은 글로벌 기업 외국 법인들이 감시 회피를 위한 유한 책임회사 전환도 모자라
절세를 위한 조세 심판까지 여러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도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출생권, 시민권은 트럼프의 권력에 한계가 있는지 테스트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G. 세비지 기자가 LA 타임즈에서 10월 5일 보도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헌법의 권력 분립과 그것이 어떻게 공식적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존 G. 로버츠 대법원장과 그의 보수적인 동료들은 아직까지 행정명령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1인 통치를 견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판사들은 트럼프의 패스트트랙 항소에 대해 반복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한 연방 판사들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의 새 임기는 월요일에 시작되며 판사들은 변론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법적 제한이 있습니까? 대법원 자체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년 전 로버츠가 이끄는 법원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공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될 자유가 없다고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UC 버클리 로스쿨 학장 어윈 채머린 스키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행동을 승인하는 고무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내년이 대법원과 트럼프의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한 더 나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관세, 세금 그리고 수입 증대는 의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 역사의 대부분 동안 관세는 연방정부의 많은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참 영어식 표현이라는 게 또 AI 번역이라는 게 우리가 읽기에는 국문으로 썼지만은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항상 다소 생소한 느낌인데 의역할 실력은 없고 읽으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대법원이 트럼프 현재 행정명령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되고 있고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제한 문제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몇몇 소규모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관세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평시 세금 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정당성에 관해서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위협에 대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은 관세, 세금 또는 관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제품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가 지난주 다른 국가안보법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 자체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법무장관 존 소 장군은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이후 개정안이 불법 체류자, 출생 관광객, 임시 방문객의 자녀가 아닌 해방된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이것을 법원이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노예로 들어왔던 흑인들은 공식적인 미국 시민권을 따는 거지만은 불법 이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새 지역 판사들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트럼프의 시민권 규칙에 대한 제한을 거부하고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올가을에 논의될 주요 대법원 판례 5가지를 소개해 데이비드 G. 세비지 LA 타임즈에서 10월 5일 보도했습니다. 어, 질문 제목만 좀 편집을 했습니다. 전환치료 및 언론의 자유,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상담사가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는 것이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대화할 권리가 있습니까? 칠레스 대 살라자르 화요일에 논쟁 예정. 두 번째로 투표권 및 흑인 다수 선거구, 한 주가 흑인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면 헌법을 위반합니까? 루이지애나 대 칼레 다툼 10월 15일에 주장될 예정. 세 번째, 트럼프와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우호적인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대규모 수입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까? 학습자료 대 트럼프 11월 5일 주장 예정. 네 번째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와 학교 스포츠. 국가가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자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웨스트 버지니아 대 PBJ는 12월에 심리될 예정이다. 다섯 번째, 트럼프와 독립기관들. 대통령이 의회에서 정해진 임기로 임명된 독립기관의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 도살은 12월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무역 및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에 대해 판결할 확률을 최대 80%로 보고 있습니다. 제이슨 마가 포춘지에서 10월 5일 보도했습니다. JP 모건이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국법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법원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은행은 지난달 런던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월요일 메모에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한 세션의 하이라이트를 요약했습니다. 무역 및 법률 전문가들은 고등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확률은 70 내지 80%이며 연말까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며 판사들이 전통적인 이념적 분열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트럼프의 관세에 반대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많기 때문에 그의 무역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수뇌판사 리처드 타란토마데는 IEEPA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언함으로써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루시에는 반대 의견은 정보에 입각한 법률 평론가들이 대통령이 이전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길을 열었습니다라고 관찰했습니다. 결국은 그 대법원이 그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판결할 확률은 70 내지 80%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소파소 이명기용 다카이치 집행부 7일 출범 선대위원장 후루야시 후지TV 정치부에서 10월 6일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재는 6일 저녁 당 집행부에 인사를 붙였다. 당 운영의 중요한 간사장에는 아소파의 스즈키 슈니치 전 재무상의 기용이 내정되었다. 또 총무회장에 같은 아소파로부터 참여연 당선 5회로 여성 활력 담당이나 저출산 담당의 대신 경험이 있는
아리무라 하루코 양원 의원을 선택했다. 총회장 정무조사회장의 총재 선거에서 4위였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선택했다. 선거대책위원장의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씨에게 가깝게 추천인 대표도 맡은 당선 12위의 후루야 게이지 전 국가공안위원장을 각각 기용할 방침으로 굳혔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 기대한다가 68%, 비자금 의원 기용에 반대한다가 77%, 교도통신이 10월 6일에 보도했습니다. 총재 선거에서 개파나 구개파의 영향력을 느꼈는지를 묻자 어느 정도 합쳐서 느꼈다가 81.1%에 달했다. 어느 야당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국민민주당이 34.4%, 일본 유신회가 28%, 입헌민주당이 26.9%, 참정당 17.2%로 뒤를 이었다. 공명당은 이미 연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씨의 총재 취임에 의한 자민의 신뢰 회복은 할 수 있다가 45.5%, 할 수 없다가 48.5%로 팽팽히 맞섰다. 다카이치 씨가 수상에 취임하면 사상 최초가 되는 여성 수상 탄생은 바람직한가라는 가 어느 쪽인가 물었을 때 86.5%가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응답자는 유선전화 429명, 휴대전화 600 몇 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베트남 최고 지도자 이번 주 방북길 약 20년만 10월 6일 로이터의 일본판에서 보도했습니다. 서울 하노이 발이네요. 베트남 정부와 북한 관영 매체들은 6일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토람 공산당 서기장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의 방북은 20여 년 만이다. 이번 방문은 북한이 10월 10일 개최할 예정인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맞춰 이루어진다. 로이터는 지난달 이 방문 계획을 보도했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토람 서기장은 10월 9일부터 사흘간 방북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청에 응한 것으로 베트남 외무성은 북한 관영 중앙통신사 KCNA의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반잔 국방장관도 방문단에 참가할 전망이다. 양국은 올해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맞는다. 주 평양 베트남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무역관계는 없다. 토람 서기장은 8월에 한국을 방문했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베트남이 우리하고도 좀 친한데 또 북한의 김정은이 초청해서 또 간다. 과거에 또 공산국가도 하니까 그러면은 그 남북 관계의 중재자의 그 후보로도 베트남이 들어갈 것 같네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게 푸틴 아저씨고 이 최고 지도자 지금 그 토람 서기장도 그 후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미일 정상회담 28일로 조율, 트럼프 이랑 면담도 10월 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미 양 정부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추어 28일에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수상의 후계 수상으로서 트럼프 씨와 처음 대면할 전망이다. 트럼프 씨는 체제 중 천황폐와 회견해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를 시찰할 예정이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6일 밝혔다. 그는 임시국회에서 새 총리로 선출된 공산이 큰 총리 취임 직후 중요한 정상회의에 나서게 된다. 트럼프 씨와의 신뢰관계 구축이나 일미동맹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어떨지 외교 소환이 시험이 된다.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 씨는 27일에서 29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요게 에이펙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한국은 29일 당일치기로 와서 어떻게 그 한미회담과 그 다음에 미중회담을 다 할지 어떨지 매우 좀 궁금하네요. 대법원 제프리 앱스타인의 전 여자친구 기슬레인 맥스웰의 항소기각 마크 시먼 AP에서 10월 6일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월요일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감된 전 여자친구인 기슬레인 맥스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새 임기 첫날 판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앱스타인 사건의 더 많은 수사 파일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려 하자 음흉한 성적 학대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어일으켰을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를 거부했습니다. 영국 사격의 인사인 맥스웰의 변호사들은 그녀가 뉴욕의 금융가인 앱스타인에게 10대 소녀들이 성적 학대를 당하도록 유인한 역할로 인해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20년형을 복역 중이지만 지난 7월 법무부 차관 토드 블랑시의 인터뷰를 받은 후 플로리다의 보안이 낮은 연방교도소에서 텍사스의 최소 보안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 판사들은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맥스웰의 재판에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앱스타인의 집에서 10대 시절과 20대 초반에 학대를 당했다고 묘사한 4명의 여성이 14세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에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와 관련된 성적으로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뭐 트럼프 아저씨하고 뭐가 어떻다 하는 얘기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뭐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뭐 금융가라고 그러지만은 뭐 학교 교사 출신이라고도 하는데 차관 이런 게 끊임없이 그, 그 나타나고 불거지고 그렇게 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맥스웰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 이상 사회 분란을 일으키기를 대법원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아나더 이거 영화죠. 음, 영화인데 에, 오래간만에 그 의미 있는 영화라고 봅니다. 보고 나서 어, 그 김요한 케이지라고 유튜버가 한 것 중에서 화면을 좀 캐치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뭐 일루미나티라는 게 있고 KK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헤미안 그루밍이라는 뭐 이런 게 세 개가 짬뽕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영화 속에서는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고 어, 그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거 같습니다. 프렌치 75는 리버럴한 그 혁명, 그 사회운동 뭐 이런 거 하는 단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버럴 진보와 보수에 모두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진지한 희극이자 우울한 코미디 영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영화는 당장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처럼도 보인다라고 편집평을 했네요. 이게 누구죠? 유명한 그 배우, 그 배우와 쇼펜, 아, 이게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장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흑인 여성과 그 백인 같이 활동하면서 애를 낳는데 이게 또 뭐 좀 복잡한 거리가 있어서 결국 어떤 그 나중에 결말은 이런 것 같아요.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씨가 중요한 게 흑인 씨냐 백인 씨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같이 사는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 이런 거로 봐서 또 정치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너무 민족주의라든지 또 인종차별주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어떤 인종을 넘어서 그 가족을 이룰 때 그 가족에서의 이 가족 간의 사랑, 결국 이거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